그의 일상을 깨트린 건 췌장암이었습니다. 5년 생존율 12%. 가혹한 판정이 내려진 건 유상철 감독의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겐 차마 알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 뒤 열린 그의 생일 파티. 이천수 전력강화 실장은 눈물을 감춰야 했습니다. 저희 이제 프런트는 또 일부 프런트들을 알고 있었었어요. 상철이 형이 직접 이제 저에게 전화를 오셔서 저한테 첫 마디가 암이야, 췌장암이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운동장에 선수들하고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시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진짜로 이제 선수보다 몸이 더 좋아서 같이 운동하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며칠 후에 저한테 암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누구보다 건강했기에 병원을 찾던 날에도 별일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내가 잊어먹질 않는 게 그게 내 생일이었어. 10월 18일.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성남하고 이제 경기가 있었고 그 17일 날인가부터 조금 황달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팀 닥터하고 병원을 가서 이제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초음파를 찍고 나서 나만 이제 팀 닥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만 부르는 거야. 췌장암 4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그렇게 알고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러 갔지. 유상철 감독은 치료도 미룬 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2팀 중 10팀만이 잔류를 보장받는 1부 리그 경쟁. 당시 인천은 쉬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경기. 선수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경기 종료 20분을 앞두고 성공시킨 극적인 슈팅.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경기 뛰고 있는데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확고하셨어요.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약속, 그 다음에 선수들과의 약속, 그 약속들은 본인께서는 절대 깨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췌장암 판정 5개월 전인 2019년 5월 K리그 시즌 도중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인천 유나이티드. 부진한 성적, 침체된 분위기에서 선수들과 팀을 구원해줄 승부사가 필요했습니다. 인천의 선택은 유상철 감독이었습니다. 2019년 시즌이 시작되고 거둔 승리는 단 한 번, 1승 3무 7패의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 상황. 유상철 감독은 선수와 팬들에게 1부 리그 잔류를 약속했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 약속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훈련부터 분위기가 바로 많이 바뀌었어요. 팀이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는 절대 자신이 있고 너희들이 최선만 다해준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팀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을 거의 시즌 끝 마지막까지 계속 하셨었어요. 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호흡하며 감독과 선수 간의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던 유상철 감독. 유상철 감독의 지도자 철학은 단순히 승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써내려간 노트에는 상대방을 믿고 존중했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선수 때는 많이 접했을 거 아니야. 경험도 했었고
왜 저렇게 강압적으로 욕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라는 걸 난 느꼈단 말이야. 너무 싫었었어, 선수 때. 만약에 이래서 강압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따라오는 척 하는 거잖아. 그게 싫어서, 듣기 싫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계속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진실성 있게 대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끌고 가면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움직인다라는 거지. 화려했던 전성기를 보내고 2006년 울산 현대에서 은퇴한 유상철 선수. TV 프로그램에서 축구 꿈나무들을 키워냈고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거쳐 2011년에는 프로축구 감독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받았던 울산으로 돌아가 대학팀을 지도하고 다시 프로축구팀을 맡으며 험난한 지도자의 길을 이어갔던 유상철 감독. 승부의 세계는 늘 위태롭고 고독했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유망주 이강인 선수의 첫 스승이었던 유상철 감독. 강인이를 보고는 본인이 그 욕심이 생겼고 그때부터는 진짜 성인 선수에게 가르치듯이 지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마 다른 생각 없이 지도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 불씨가 불꽃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사제의 인연은 깊었습니다. 몸담고 있던 스페인 팀에서 짧은 휴가가 주어졌을 때도 이강인 선수는 인천을 방문해 유상철 감독을 만났습니다. 너 쉴 때 한 번씩 와서 한 달만 보고 가라. 나도 지도자로서 마지막에 최고의 어떤 자리를 뭐 목표로 삼는다면 대표팀 감독을 해보는 거? 내가 너무 늦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게 돼서 강인이가 이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상상해보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한국 대표팀이 2002년도에 4강이라는 거를 지금 업적을 남겼지만 그때 되면 또 다시 뭐 4강 이상의 어떤 또 성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빨리 완치돼서 빨리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거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편에 같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48년간 쟁취하지 못했던 첫 승을 향해 사력을 다했던 태극전사들. 뜨거운 함성 속에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조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골을 넣게 된다면 무승부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그 골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원했던 월드컵에서 1승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준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팀과 축구 강대국들을 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낙담했고 1년 후 다가올 월드컵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절실했던 그때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선제골을 기록했고 작은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어버린 상황. 치열한 볼 경합 중 유상철 선수는 코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부상까지 당하고 맙니다. 자, 코너킥 강하게 들어갑니다. 헤딩! 2대1 유상철입니다. 그는 A매치 100회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센츄리 클럽의 이름을 올렸고 124경기에서 18골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경기를 한쪽 눈만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왼쪽 눈은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팀이 원하는 모든 포지션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팬들에게 최장한 판정 사실을 알리고
처음으로 맞이한 경기. 인천에게는 단 2경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왔어요. 5월 14일 부임했으니까 홈 경기를 지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너무 혹독하죠. 어웨이 승이 더 많아. 그러니까 다 전부 이긴 건 다 나가서 이긴 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승리뿐. 사령탑의 건강 악화,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잔류에 대한 불안감, 꼭 이기고픈 마지막 홈 경기에 대한 부담까지 인천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자, 내가 아까 미팅할 때 얘기했지만, 자, 다른 거 이제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경기에만 집중하자고, 알겠지? 잡다한 거 다 날려버리고, 알겠지? 자,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경기에만 집중해갖고 하자고, 알겠지? 오케이? Other stadium, other points. Come on. 상대와 비교하지 마라. 오로지 너 자신을 믿어라. 힘든 승부를 예견하듯 비가 옵니다. 궂은 날씨에도 유상철 감독은 그라운드에 나섰습니다. 경기 내내 쏟아지는 비도 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그라운드를 지키는 유상철 감독. 기적처럼 2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맞는 첫 승리. 그토록 간절했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오로지 한 게임에 다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잘해 왔잖아. 제일 좋은 지금 우리 조건으로 왔잖아. 자,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자기들 몸 안 좋은 사람 빨리 회복하고 치료하고 해갖고 좋은 컨디션 갖고 준비하자. 구단의 잔류를 확정짓는 2019년의 마지막 경기.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11위 경남 FC가 맞붙었습니다. 두 팀의 승점은 단 1점 차이. 인천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생존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은 두 팀 모두가 마찬가지. 0대0 무승부. 드디어 1부 리그 잔류가 확정되는 순간,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을 맡아 1부 리그 잔류를 약속했던 유상철 감독은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유상철 감독은 2020년 1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도망가고 싶죠. 포기하고 싶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 날이 오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횟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공포감이 와요. 이제 그 느낌을 아니까 성격인지 티를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왜냐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는 유상철답게 병마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고 그저 조금 앞서 떠났을 뿐입니다. 자, 유상철 들어갑니다. 유상철 슛! 골! 험하고 굽이진 길일지라도 그것이 축구를 향한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던 남자.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줄 마음속의 영원한 히어로. 인내와 희생, 그리고 열정으로 우리 가슴속에 잊지 못할 여름을 선사한 사람. 그가 사랑했던 운동장에는 오늘도 한없이 뜨거웠던 그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